강호의 배달 왔습니다. 사마무명인. 역관의 새벽은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됐다. 진서가 먼저 눈을 떴다. 잠든 것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밤을 보낸 탓에 몸은 멀쩡했으나 목이 뻣뻣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역관 마당. 술에 2대. 졸고 있는 마부 하나. 이상한 기척은 없었다. 소은설은 벽에 기댄 채로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깊이 잠든 것이 아니라 진서가 움직이는 순간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일어나셨습니까? 소은설이 눈을 떴다. 피로는 여전했으나 눈빛은 맑았다. 언제부터 깨어 계셨습니까? 1시간쯤 됐습니다요. 바깥에 이상한 건 없어요. 소은설이 천천히 몸을 폈다. 하룻밤을 벽에 기댄 채 보낸 사람치고는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다. 2 사람은 말없이 짐을 챙겼다. 역관 주인 노파가 잃은 손님을 위해 내놓은 조밥 한 그릇씩을 서서 먹었다. 진서는 2 그릇 몫값을 치르며 전병도 하나 챙겼다. 가면서 드세요. 소은설이 전병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역관을 나선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2 사람은 관도를 피해 남쪽 들판을 가로질렀다. 진서가 앞서고 소은설이 뒤를 따랐다. 어젯밤 합의한 대로였다. 들판은 서리로 덮여 있었다. 발걸음마다 서리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멀리 동쪽 하늘이 흰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여 배달원. 예. 어젯밤에 한숨도 못 주무신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잤습니다요. 거짓말이군요. 진서가 가볍게 웃었다. 배달원은 밤새 기다리는 거 익숙합니다요. 손님이 늦게까지 안 받으면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소은설이 잠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인 것이요. 진서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끌어들인 건 아가씨가 아니라 제가 올라간 겁니다요. 성벽에. 소은설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전병을 씹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 우회로는 험했다. 관도와 달리 정비가 되지 않은 길이었다. 좁고 울퉁불퉁한 산길이 이어졌으며 군데군데 물이 고여 진흙이 된 곳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다. 아침 내내 마주친 것이 산토끼 1마리와 나무꾼 영감 하나뿐이었다. 정오쯤 됐을 때 2 사람은 작은 계곡 옆에 자리를 잡고 쉬었다. 진서가 계곡물에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다. 소은설은 검을 꺼내 닦기 시작했다. 진서가 처음으로 그 검을 제대로 보았다. 평범한 검이 아니었다. 검신이 가늘고 길었으며 등날 쪽에 청년방의 문양으로 보이는 섬세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방주에게 하사받은 것이거나 청년방의 유물이거나. 그 검이 청년방 것입니까? 소은설의 손이 잠깐 멈췄다. 방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셨습니다. 대대로 청년방 수제자에게 이어지는 검이에요. 무겁겠군요. 검 말고 짐이. 소은설이 그를 보았다. 검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요. 소은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검을 닦기 시작했으나 손놀림이 아까보다 느려졌다. 방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진서가 물었다. 다른 의도 없이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그런 목소리였다. 소은설이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엄격한 분이셨어요. 칭찬을 잘 안 하셨고 잘못하면 꼭 짚고 넘어가셨죠. 하지만 그녀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12살 때 제가 처음 검을 배우다 손가락을 베인 적이 있었어요. 별것 아닌 상처였는데 방주님이 직접 약을 발라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아픈 척하지 말고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무인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좋은 말이네요.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소은설이 작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사람은 잠시 계곡 소리를 들었다. 물소리는 맑고 차가웠다. 빨리 전달하고 싶군요. 소은설이 조용히 말했다. 방주님이 10년을 모신 것이니까 전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진서의 말은 담담했다. 대단한 선언도 빈말도 아니었다. 그냥 배달 오니 배달 완료를 약속하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소은설에게는 그것이 어떤 거창한 맹세보다 믿음직스럽게 들렸다. 청주 외곽에 다다른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둘째 날이 저물고 있었다. 하루 더 걸리는 우회로를 선택한 덕에 오산 방향의 추격자들은 따돌렸으나 그만큼 체력 소모도 컸다. 소은설의 걸음이 아침보다 무거워진 것이 느껴졌다.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나 진서의 눈에는 보였다. 이쪽으로 가면 정사 선생님 별장 방향입니까? 예. 서쪽 호수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1시간 남짓이요. 진서가 말없이 페이스를 조금 늦추었다. 소은설이 따라오기 좋은 속도로. 소은설은 그것을 눈치챘으나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서쪽 호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초겨울의 호수는 잿빛이었다. 갈대가 빽빽이 서 있었고 오리 몇 마리가 낮게 날았다. 물가를 따라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조용했다. 지나치게 조용했다. 진서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왜 멈추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서요. 소은설이 주변을 살폈다. 이상합니까? 호수 근처라 새가 있어야 하는데 갈대밭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 소은설의 눈이 순간적으로 예리해졌다. 그녀도 들었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은 것이었다. 물새 소리, 갈대 사이, 바람 소리. 그것들이 사라진 정막. 있군요. 예. 그것도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요. 진서가 소은설 앞에 섰다. 그 순간 호수 쪽 버드나무 그늘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니, 인기척이라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림자처럼 자연스러운 존재감이었다.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다. 나이는 50줄로 보였다. 허름한 회색 도포를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다. 손에 무기는 없었다. 허리에 검조차 차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던 노인처럼 보이는 차림이었다. 하지만 진서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싸늘한 감각?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사내가 멈추었다. 진서와의 거리는 5걸음. 그가 소은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유서를 내놓아라.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감정이 없었다. 명령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소은설이 진서 뒤에서 검을 뽑았다. 당신이 무명인입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흑룡맹 5대 고수 중 하나. 강호에서 당신 이름을 알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소은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 제가 첫 번째가 되죠. 사내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다.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 배달부는 치우고 오너라. 민간인을 끼고 있으면 번거롭다. 진서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사내의 시선이 처음으로 진서에게 왔다. 넌 상관없는 사람이다. 비켜라. 저는 배달 중이라 비키기가 어렵습니다요. 죽고 싶으냐? 오늘 2번째 듣는 말이네요. 진서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은 별로요. 사내, 무명인이 다시 걸음을 뗐다. 빠르지 않았다. 그냥 걷는 것처럼 보였다. 1걸음, 2걸음. 발이 지면에 닿는 소리도 없었고 옷자락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3걸음째 진서가 앞으로 나섰다. 무명인의 손이 스쳐 지나갔다. 손가락 하나가 허공을 가르는 동작이었다. 진서는 오른쪽으로 몸을 흘렸다. 스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진서의 왼팔이 저렸다. 보이지 않는 힘이 팔뚝을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번졌다. 충격이 아니었다. 기운이 직접 혈맥을 타고 들어온 것이었다. 이런 건 처음이다. 진서는 번진 기운을 억지로 흘려냈다. 몸이 알아서 했다. 하지만 1초가 걸렸다. 무공을 아는 사람이라면 1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것이었다. 무명인이 멈추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흘렸느냐? 진서는 저린 팔을 가볍게 털며 말했다. 뭔가 들어온 것 같아서요. 남의 물건은 돌려드리는 성격이라. 무명인이 진서를 바라보았다. 처음보다 훨씬 집중된 시선이었다. 넌 누구냐? 취향루 배달원입니다요. 거짓말. 사실입니다요. 진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낙양 북문 안쪽 취향루. 냉면이 맛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무명인의 눈에 무언가 지나갔다. 흥미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처음 보는 것을 분류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달랐다. 아까의 천천한 걸음이 아니었다. 산의 신형이 흐릿해지더니 진서의 오른쪽 대각선에서 나타났다. 손끝이 진서의 명치를 향해 뻗었다. 빠르기도 했거니와 예측하기 어려운 각도였다. 진서의 오른발이 뒤로 반걸음 빠졌다. 정확히 반걸음이었다. 무명인의 손끝이 도포 앞자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무명인이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움직였다. 왼쪽, 위, 다시 오른쪽. 움직임에 패턴이 없었다. 상대의 반응을 읽고 그 반응의 허점을 찾는 방식이었다. 강호에서 수십 년을 쌓아온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전법이었다. 진서는 피했다. 계속 피했다. 반격하지 않았다. 소은설이 옆에서 검을 들고 끼어들려 했으나 진서가 짧게 말했다. 아가씨는 뒤로 가세요. 하지만 뒤로요? 소은설이 멈추었다. 진서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무명인의 공격이 20여 합을 넘어갈 무렵이었다. 무명인이 처음으로 말했다. 왜 피하기만 하느냐? 진서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저씨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니까요. 모르는 건 먼저 파악해야죠. 파악했느냐? 거의요. 무명인의 눈이 다시 좁아졌다. 진서는 피하면서 보았다. 무명인의 공격에는 특징이 있었다. 겉으로는 패턴이 없어 보였으나 오른손과 왼손의 비율이 있었다. 오른손이 허공을 가를 때는 반드시 왼발이 먼저 움직였다. 미세한 차이였으나 진서의 몸은 그것을 20여 합 동안 읽어냈다. 그리고 무명인의 기운에도 특징이 있었다.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타입이 아니었다. 극도로 응축하고 집중하는 타입. 그 말은 기운이 집중되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이 있다는 뜻이었다. 한 번이면 된다. 무명인의 왼발이 움직였다. 진서는 피하는 대신 앞으로 들어갔다. 무명인의 오른손이 나오는 순간 진서의 왼손이 그 손목의 바깥쪽을 잡았다. 잡는 것이 아니라 스치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접촉점에서 진서의 손가락이 무명인의 손목 혈도 세 곳을 동시에 타격했다. 딸깍딸깍딸깍. 세 번의 미세한 소리. 무명인의 오른손이 멈추었다. 그리고 그 손에서 응축되어 있던 거대한 기운이 방향을 잃고 흩어졌다. 순간이었다. 찰나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서의 오른손 손날이 무명인의 명치 아래를 가볍게 쳤다. 무명인의 몸이 뒤로 반걸음 밀렸다. 반걸음.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무명인은 눈을 크게 떴다. 강호 50년 사내가 반걸음 밀리면서 눈을 크게 뜬 것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무명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기운이 흩어진 손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 폈다. 혈도를 짚은 것이냐? 몸이 알아서 한 겁니다요. 진서가 말했다. 저도 정확히 어디를 친 건지 모릅니다. 무명인이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진서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왼팔이 여전히 약간 저렸다. 20여 합을 피하면서 체력 소모도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상태로 계속 싸우면 좋지 않았다. 무명인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한 번 더 한다. 무명인이 말했다. 명령이 아니라 예고였다. 잠깐만요. 진서가 손을 들었다. 무명인이 멈추었다. 의외라는 듯이. 협상하면 안 됩니까? 협상? 이 유서를 청주 정사 선생님께 전달하면 됩니다. 전달하고 나면 유서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저씨 쪽에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유서를 막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죠. 무명인이 말이 없었다. 저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요. 배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저씨도 유서를 막는 게 목적이지 저를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내 임무다. 임무라.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하셨습니까? 일? 무명인이 묵묵히 있었다. 30년쯤 돼 보이는데. 진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아저씨가 지금까지 임무를 완수한 것은 상대가 아저씨보다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아저씨를 피했기 때문입니까? 무명인의 눈에 뭔가가 지나갔다. 둘 다 아니라면? 진서가 계속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상대가 포기했기 때문입니까? 쓸데없는 말이다. 저는 포기 안 합니다요. 진서가 담담하게 말했다. 배달원은 배달 완료하기 전까지 퇴근을 못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불편한 직업의 특성입니다. 무명인이 잠시 진서를 바라보다가 소은설을 보았다. 소은설은 검을 들고 진서 옆에 서 있었다. 도망가지도 숨지도 않은 자세였다. 너희 둘 다. 무명인이 말했다. 예. 포기 안 한다는 거냐? 예. 침묵이 흘렀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호수 위로 오리 한 마리가 날아와 물에 내려앉았다. 아까 사라졌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무명인이 돌아섰다. 오늘은 간다. 진서가 눈을 깜빡였다. 예. 내일 새벽 별장으로 가는 길에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면 들어주마. 무명인의 신형이 갈대밭 속으로 사라졌다. 소리도 기척도 없이. 진서와 소은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은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퇴각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요. 왜입니까? 진서가 머리를 극적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화가 됐습니다. 소은설이 그를 바라보았다. 흑룡맹 5대 고수가 배달원과 대화가 됩니까? 사람이 다 다르죠. 진서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분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 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은설은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잠시 서 있다가 검을 거두었다. 내일 새벽까지 쉴 곳을 찾아야겠군요. 호수 근처에 폐가가 있었습니다. 가봅시다. 폐가는 호수에서 서쪽으로 200보 남짓 들어간 곳에 있었다. 오래된 농가로 지붕이 부분적으로 내려앉아 있었으나 방 하나는 쓸 수 있었다. 진서가 쓰러진 장작 몇 개를 세워 입구를 가리고 불을 피웠다. 두 사람은 불 앞에 앉았다. 소은설이 먼저 말했다. 무명인과 싸울 때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은 것. 예.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속도로 손목 혈도를 3곳씩 짚는 것은 평생 수련한 의원도 쉽지 않습니다. 진서가 불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20합을 피우면서 보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요. 손이 나오기 직전에 혈맥 흐름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혈맥 흐름이 느껴진다고요? 예. 소은설이 그를 바라보았다. 진서는 그 시선을 알아채고 덧붙였다. 이상한 건 알고 있습니다요. 저도 왜 이런지 모릅니다. 소은설이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방주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무공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것이다. 형태를 익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치를 몸으로 아는 것은 가르칠 수 없다고. 진서가 그 말을 들으며 불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치도 모르고 형태도 모릅니다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겁니다. 소은설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배운 적도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서가 입을 열었다. 내일 새벽에 무명인이 다시 온다면 이번엔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갑니까? 소은설이 불을 바라보았다. 방주님이 10살짜리 저한테 약을 발라주시면서 하셨던 말. 아픈 척하지 말고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그녀가 진서를 보았다. 저 지금 무섭습니다. 진짜로요? 진서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소은설이 말을 이었다.
방주님이 10년을 모신 거니까요. 무서운 것과 가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서가 잠시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는 불 쪽으로 손을 뻗어 장작을 하나 더 넣었다. 불꽃이 살아났다. 폐가 안이 조금 더 밝아졌다. 그러면 자고 가야겠네요. 내일 새벽에 힘이 있어야 하니까. 소은설이 약간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웃었다. 예, 그렇겠군요. 진서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밤을 보냈다. 무명인이 다시 올 수도 있었다. 방향을 돌렸다고 했으나 강호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기척은 없었다. 새벽 2시쯤 진서는 잠든 소은서를 보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벽에 기대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전날 밤보다 훨씬 깊이 자고 있었다. 무섭다고 했다. 하지만 갈 것이라 했다. 진서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무서운 것과 가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 그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무서운 것은 피하면 됐고 가야 하는 것은 어차피 가게 돼 있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군. 그는 다시 불을 바라보았다. 내일 새벽이 오면 무명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사의 별장으로 가는 길이 열리거나 막히거나 할 것이다. 배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별이 보였다. 차갑고 맑은 겨울별이었다.